내일장 미리 보기입니다. 삼성증권 김용구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는 한 주 동안 코스피가 2000선 부근까지 2000선을 뚫고 살짝 내려가기도 하면서 약간의 변동성을 기록했던 한 주였습니다. 월요일 증시 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변수가 놓여 있나요? 예, 다음 주 이제 증시 흐름의 어떤 초점은 결국 그 5일로 예정된 그 유럽 중앙은행 통화정책 회의에 좀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이번 회의가 그 글로벌 증시 방향성 판단에 이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은 이제 완화적 통화 정책 내지는 경기 부양책 발표 여부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 유로화가 최근에 이제 강세로서 이 수출 환경 이제 위축되면서 이제 성장률 회복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유로존 물가 역시도 좀 경기 활력이 이제 빠르게 약화되다 보니까 장기간의 어떤 물가 하락, 그러니까 즉 디플레이션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것이 이제 최근 유럽 경제의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에 대한 어떤 활로를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번 회의 기간 중에 어떠한 형태로든 좀 정책이 가시화돼야 된다, 이런 어떤 필요성으로 좀 이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시장 기대치 충족 여부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이 자산 매입 프로그램 시행은 아무래도 이제 전통적인 이 22의 어떤 스탠스상으로 고려해봤을 때 좀 시기상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산 매입 프로그램의 이 전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이 기준금리 인하, 그리고 또 향후에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계획들 제시가 된다면은 이는 글로벌 증시에는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국내 측면에서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이 위험 선호도 개선과 함께 유로존 쪽에서 좀 확대된 자금이 신흥시장 그리고 또 우리나라 시장으로 좀 추가적으로 유입될 가능성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마이너스 수신금리 시행이라든지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 등의 좀 시장 기대치 하회하는 수준의 어떤 좀 미미한 대안들이 제시가 된다면은 시장은 단기적으로 좀 크게 실망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유로존 채권 금리는 이제 부양책 시행 기대를 좀 선반영하면서 하락을 했고요. 그 유로화도 회의 3주 전부터 약세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만 추가적인 부양책 기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좀 극단적인 하락 가능성은 좀 제한되는 만큼 좀 부정적 효과는 일정 선상에서 제한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본다면은 다음 주 이제 미국과 중국 매크로 지표가 아무래도 이제 2분기 들어서 완연한 회복세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는 결국 다음 주 증시 흐름도 이런 어떤 G2 모멘텀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로 이 글로벌 자금 시장의 동향이 나타날지 시험대에 오르는 시기가 바로 다음 주다. 22의 통화정책 회의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러면 기대치에 부합하는 정도의 혹은 기대 이상의 22의 부양책이 나온다면 2050선 돌파 안착까지 가능할까요?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네, 만약에 이제 22의 선택이 이제 보다 좀 적극적인 형태의 경기 부양책 쪽으로 이제 방점이 찍힌다면은 저희는 국내 증시는 2050선 돌파, 어떤 타진하는 상승 흐름 가셔야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 유로존 실정에 맞는 QE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좀 충분치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독일 등 그 유로존 내의 이 주도 국가 간의 이해 차이가 아무래도 좀 크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좀 전면적인 자산 매입 프로그램의 어떤 즉각적인 시행은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 4분기가 그 시행 시점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고, 그 전까지는 좀 단계적인 어떤 대안 제시, 그리고 어떤 드라기 총재의 시장과의 어떤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부양책 기대는 궁극적으로는 유효하고요. 또 단계적으로도 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의 어떤 지속 여부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어떤 그런 변수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초점 조금 옮겨서 보면은 다음은 이제 환율 변수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제 원달러 환율 측면에서는 1020원 선 이탈 여부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 아무래도 이제 근 5년간 어떤 절대적 마지노선으로 작용했던 선상이기 때문에 이를 다음 주 중에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주요 수출주에 대해서는 좀 우려의 시선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당분간 그리고 6월 증시 흐름의 어떤 축은 결국 2000에서 2050 사이의 어떤 치열한 박스권 공방전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요.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귀신 같은 어떤 매매 타이밍, 어떤 기술을 갖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당분간 좀 재미없고 좀 힘든 증시 흐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대안으로 좀 주목하고 있는 점은 이 장기 저성장 구조 속에서도 이 중장기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좀 구조적 성장주들, 예를 들어서 내수에서 어떤 수출주로 진화 중인 아모레퍼시픽이나 코웨이, 그리고 신성장 동력 부각 중인 CJ E&M이나 네이버, 거기에 주식 친화적 재무정책 변화 기대되는 이제 세아베스트리라든지 대형 우선주들, 그리고 사회 트렌드 변화 선도 중인 S1, BGF 리테일 이런 쪽이 어떤 시장의 어떤 대안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말씀해 주셨던 종목군들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가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그룹핑 하시면서 계속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다음 주 22와 환율입니다. 최상의 스토리가 진행이 된다면 2050선 돌파 시도 일단 나오지만 당분간 박스권의 흐름 2000선에서 2050선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장 미리 보기였습니다.